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결과를 첫 번째 게스트와 함께 정리합니다. 스튜디오에 기자이자 국제문제평론가 알렉세이 패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렉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알렉세이, 나토가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결속력, 단합, 결의의 정상회의였습니까? 아니면 BBC가 쓴 것처럼 복잡한 감정의 정상회의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복잡한 감정의 정상회의였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유럽에게는 더 긍정적인 감정이 많았던 정상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침내 자신이 되고 싶어했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G7 정상회의에서 여기서 내가 보스다 라고 농담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유럽이 드디어 방위 능력을 스스로 책임지게 됐고 이제는 아무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체 방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군수 산업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것에서 약간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즉, 물론 미국은 여전히 유럽에 대한 해구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프랑스와 폴란드는 이미 직접 협상 중이며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프랑스가 자신의 해구산으로 폴란드까지 보호해주는 것에 대한 직접 협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속력이죠. 저는 유럽과 캐나다 내에서 결속력을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종 공동성명을 읽어보신다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조차 자금 지원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400억 유로입니다.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나토의 지원 금액이 유로화로 명확하게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유럽과 캐나다가 2년 동안 1,400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은 제 생각에는 방해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중재자, 즉 협상가이자 조정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고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해하지 않게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날 무렵 트럼프가 다시 한번 유럽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다시 그린란드를 언급했으며 또다시 이유 없이 스페인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제하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의회의 결의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7만 6천 명 이하로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줄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해구산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을 위한 토마호크 미사일 문제도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독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직접 이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스페인과의 이야기는 트럼프 할아버지가 소리치고 꾸짖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는 무역 문제에 대해 우리는 스페인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겠다고 했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서는 그래도 스페인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으니 무역을 끊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는 첫 임기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그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에게는 큰 플러스, 큰 이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이점은 앙카라, 즉 터키가 이제 마침내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에서 확실한 퍼즐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제 이를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S-400을 F-35로 교환하는 것은 러시아 무기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에르도안은 이제 자신보다 푸틴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의 관계 유지가 푸틴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처럼 에르도안이 모스크바와 서방 모두의 손을 뻗으며 다극성을 선택하던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서방과 모스크바 사이 다리 역할을 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푸틴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에르도안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서 그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에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미국 입장에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태도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저 방해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라이선스라든지 장거리 타격 지원이라든지 처음에는 루비오가 거의 지원할 것처럼 말했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그건 아마도 단순히 잘못된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안전보장으로 영공 폐쇄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이미 지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가 물러서서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우리 방송에서 이미 논의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 3.02 개념은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 때 마크 루비오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크 리터도 이 개념을 다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즉, 더 강한 나토 내에서 더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물러서서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는 그가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구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자금 지원은 전혀 없고 그들은 유럽의 방위 능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동시에 유럽에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나중에 불평하지 말고 라이선스를 받아 직접 생산하라.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독일이 받은 라이선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예전에 패트리엇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이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재미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 시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주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조건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독일은 나중에야 생산하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없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나설 차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이 2, 3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렇거나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추측은 하지 않겠지만 독일이 자국 생산 시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을 구축하는 동안입니다. 이게 바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보스가 원한 역할을 맡아 도구를 제공하며 이제 각자 방어를 책임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유럽인들은 이에 동의했고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은 미국산이고 그 도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기 경보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나토 전역에서 사용되며 항상 미국 보잉산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발표되었습니까? 유럽이 스웨덴의 사부사에 새 항공기 10대를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도 그들은 자체 항공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유럽은 완전히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든 간에 말이죠. 미국인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미국이 유럽에서 떠나고 군대를 철수하고 무기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나토 3.0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익숙해진 유럽,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강요한 모델. 즉, 여러분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이 단순히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하고 객관적이 되어 봅시다. 러시아가 이미 유럽 영토에서 방해 공작과 도발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이런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유럽인들이 그 위협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유럽 국가마다 존재하는 우익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러시아인들과 다시 친해지고 협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거나 우리가 떠나 러시아와 단둘이 남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위 예산을 볼 수 있고 유럽인들이 자체 방위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미국인들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산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이클 월치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미국의 나토 주재 대표인 매튜 위테커가 한 말입니다. 최근 매튜 위테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Но вот на днях сказал о том, что
매튜 위테커는 최근에 유럽인들이 자체 방위 산업에 큰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모든 자금으로 실제로 유럽산 무기만을 구매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에 무기를 팔아왔던 미국 방위 산업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라이선스를 주고 생산을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구조에 남아 시장에 참여하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트럼프가 물러나서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게 완전히 사라져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트럼프는 도구를 제공한 보스와 같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서 해봐. 유럽인들은 그걸 받아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황, 즉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이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자금을 지원하고 싶지 않거나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요. 그냥 도구만 주고 옆으로 비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트럼프도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이를 알아챘습니다. 그가 말하길 2025년 2월 오피스에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도 인정하며 예전엔 카드가 없었지만 이제는 카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카드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냉소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런 카드를 갖게 된 건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좌표 체계, 연결망, 그리고 자신들만의 비전과 안보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카드가 생겼다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모스크바 공격은 에스컬레이션이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이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이 추구하는 목표, 당신이 언급한 그 올바른 목표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유럽인들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다시피 유럽은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기준으로 유럽은 트럼프가 도와주는 쪽의 접근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최근에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모든 정보기관의 경고들, 나토 국가들에서 나오는 경고들, 그리고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도발에 대한 정보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선 미군 부대가 떠났지만 새 부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여기 나토의 동부 측면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트럼프가 방어하고 도와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 관련 마지막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거기서 기억하신다면 기갑 여단이 교대로 파견된 일이 있었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이 여단을 철수시키고 폴란드에는 아무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과 트럼프 본인의 발언을 믿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폴란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카롤 나브로치키와 만났고 결국 그 기갑 여단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마도 어떤 정치적 발언이든 모두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여단의 리투아니아에서의 교대 기간을 완전히 알고 있나요? 저는 책임지고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단을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나토 내부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철수시키고 어쩌면 어디선가 강조하지만 가상의 루마니아에서 병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는 리투아니아에 더 많은 군대가 배치될 것입니다. 또는 리투아니아에서 미군 여단이 철수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배치됩니까? 독일 여단이죠. 이런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독일 여단은 어차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독일 여단은 원래 계획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부 사례, 에피소드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만약 에피소드만 본다면 미국인들이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즈니스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자주 말하던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죠. 트럼프는 평소처럼 그것도 2배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팔려던 것도 마찬가지죠. 조 바이든은 그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독일인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거래가 성사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결국 독일에 들어오지만 구매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것이면 사용 시기와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오직 미군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문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토 3.0의 개념입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집중하지만 유럽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럽이 점차적으로 자체 방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전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아직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기경보 레이더 항공기 개조 작업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이미 해당 항공기 10대를 주문했지만 당분간 AWACS 항공기 10대는 미국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 이해로는 스웨덴에서 10대의 새 항공기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그렇고 이후에야 대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두 번째 문서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점으로 돌아옵니다. 현 국무주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로비한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유럽 주둔 미군의 기준선은 7만 6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2022년까지는 7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뒤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단지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이 주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철수하겠다, 포기하겠다 등등을 말하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세요. 이 점을 주목하면 최근 이런 상황에서 알렉세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저도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은 없었고 터키가 완전히 유럽 편에 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이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S-400을 포기하고 F-35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좋은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그쪽엔 관여하지 않고 지금은 나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는 중동 지역 긴장 구조를 마지막에 다룰 예정입니다. 방송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